안녕하세요, 철이트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한국형 무인 우주 왕복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한다면 미국의 유인 우주 왕복선인 덱스 사무실에 우주 임무를 수행 가능하며, 또한 개발한 기술로 지구 전역을 1시간 안에 착용이 가능한 극초음속 활강 타격체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무인 우주 왕복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나사와 미 공군이 운영하는 무인 우주 왕복선인 X-3.7은 보잉이 제작했으며 2006년 초도 비행을 하고 2010년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음 발사해서 7개월 넘게 지구 궤도를 본 후 귀환하였으며, 궤도를 추적해보니 미국의 적대국에는 북한과 이란, 중국 상공에서 모종의 임무를 수행해서 군사적 비밀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는 비행체입니다. 2015년 5월에 발사된 또 다른 X-37은 무려 7만 18일 우주에 머물다가 귀환하였는데, 미 공군에서는 우주선의 첨단 의료와 내비게이션 및 제어 열보호 시스템, 궤도 비행 시스템, 재진입 및 착륙 시스템에 관한 기술을 테스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차후에 X 무인 왕복선을 키워서 군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기체로 설계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무인 왕복선의 기체를 더 키우게 되면 6명의 우주인도 태울 수 있고, 지금은 폐지된 우주 왕복선의 임무 또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우주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우주 비행체를 설계, 연구, 개발해야 하며, 우주 비행체와 관련된 기술은 선진국에서 수입에 불과한 기술로 우주 비행체를 자체 설계 기술 확보가 목적이며, 한국 경제진인 무인 우주 비행체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발사체의 맛을 개발할 수 있고 독자적인 우주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극초음속 비행체의 유동 해석이나 공력 가열에 의한 상망의 열전달량 계산 같은 개별적인 과제로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것은 하나의 체계인 노인 우주 비행체의 설계 기술 연구 및 개발에 자체적인 우주 탐사를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 개발 사업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무인 우주 왕복선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 개발 및 탐사에 활용될 수준 높은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매우 큽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우주 개발 관련 사업에서 재사용 무인 우주 비행에 초점을 맞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만큼 선진국도 개발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한국은 우주 관련 기술이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주 비행기 연구는 기초 단계입니다. 국내에서는 발사체의 임무 향상과 최적 설계열 방어 시스템과 같은 개별적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우주 비행체 연구를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무인 우주 왕복선의 지구 대기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극초음속 유동과 극심한 여러 학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수치해석 연구 등의 기술을 국내 개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극초음속 활공 타격체의 많은 기술이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우주 비행의 개념 설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사의 지원을 받아 위성체의 개념 설계를 지원했고, 우주 선진국들은 설계를 홍해 재진입 상황에서의 열공격 현상 해석을 위한 해석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 해석을 적용 우주 비행체의 형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유럽우주국은 아예 유일한 우주 비행체를 개발해지고 재진입 기술을 실증했으며, 재진입 실험은 2015년 수행되었고, 배가 로켓에 탑재해 발사된 최대 고도가 400km에 도달해 재진입하여 낙하산을 이용해 태평양에 착수하였습니다. 발사부터 다시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대략 100분이 되었습니다. IX의 비행체는 무게 1톤, 길이 6, 높이 1m의 크기를 자랑하는 무인 우주 왕복선입니다. 인도 또한 HX라는 유인 우주 왕복선을 개발 중인데, 인도의 ISRO 우주센터에서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초음속 비행 시에도의 공력 디자인 특성을 검증하고 극초음속 진입 시 발생하는
유화 특성을 규명해 기소 부분에 사용된 카본 파이버의 성능 평가 추진제 1단 분리 기술을 실증합니다. 2016년 임무를 수행했으며 9톤의 고체 로켓인 HS-9을 사용해 발사했고 로켓을 최대 고도 70m 높이에까지 쏘아 올려 여기서 재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인도의 HX 우주 왕복선은 무게가 3톤이며 길이는 10m짜리입니다. 일본도 유인 우주 왕복선인 하이플렉스를 일본 작사에서 개발했으며 급초음속 영역에서 양력 발생과 열방압 사이에 실험을 하는 것으로 고체 로켓에 탑재되어 최대 110km에서부터 재진입을 시작하여 태평양에 착수해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하이플렉스 무인 우주 왕복선은 무게 1톤, 길이 3m, 높이 1m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의 불안 우주 왕복선은 1974년에 개발된 무인 우주 왕복선으로 1988년 발사되어 목표 궤도에 재진입한 후 지상 활주로에 착륙하였습니다. 발사부터 종료까지 총 206분이 소요되었으며 모든 단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착륙 시 추풍이 61로 활주로에 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지점에 정확히 착륙하는 고성능을 선보였습니다. 불안열방어 타이도 38,000기가 부착되었는데 그중 8개만 소실되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났지만 소련의 붕괴로 기술이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불안의 무게는 100톤의 길이 363, 높이가 163cm 크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무실은 미국 보잉사가 개발해 미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사용 무인 우주 왕복선으로 임무는 지금까지 기밀이며 제사용 우주비행기 실종 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첫 임무를 수행으로 2010년부터 4차례 임무를 수행했으며 발사체는 아틀라스 로켓을 사용해 가속하며 우주에서 임무 수행 후 지상 활주로에 착륙하는 우주 왕복선입니다. 임무는 지구 조궤도에서 수행하는데 설계상으로 270일이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세 번째 임무에서는 거의 3년을 지구 조궤도에서 임무를 지장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가격은 1억 9천만 달러로 미국의 스페이스 셔틀과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길이는 8.4m, 높이는 1m, 무게가 5톤짜리 무인 우주 왕복선입니다. 미국의 드림제에서는 미국 민간 시에라 네바다 4에서 개발 중인 우주 비행기로 아틀라스 V와 아리안, 팔콘 9 등의 로켓에 장착되어 궤도상에서 임무 수행 후 활주로에 착륙하는 기체로 ISS의 물을 운반하며 기본적인 무인기로 운용되거나 지구 조궤도까지 최대 7명의 승무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나사에서 개발한 열방어 구조물을 사용하여 몇 차례 비행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미국이 운영했던 엔드.덧 스페이스 셔틀은 미보잉사와 로켓 사회에서 개발했으며 나사에서 운영했던 유인 제사용 우주 비행기로 임무는 ISS의 승무원과 물자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로켓에 장착되어 발사대로 지구 조궤도에 진입해 임무를 수행하고 활주로에 착륙하는 방식입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5번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현재는 퇴역하였습니다. 길이는 37이며 높이 17m, 무게가 68톤입니다. 한국이 개발하려는 무인 우주 왕복선은 한국형 발사체의 임무 장비를 탑재하고 지구 조궤도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료한 후 호주 사막에 착륙하는 임무 형상을 가집니다. 주어진 임무도 궤도상에서 발생하는 원심력에 대한 미세중력을 이용하여 식물의 성장성이 생명연과 부력의 제거를 통한 신소재 개발 등 미세중력 실험과 재진 입시 공력 과열과 그로 인한 상무량을 측정하여 성능 평가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정거장의 고도가 350에서 400km이므로 차후 국제우주정거장까지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임무 고도인 고도 300m에서 비행하는 무인 우주 왕복선은 한국형 발사체의 유상 하중을 고려하여 1톤 이하 1길이 3m 이하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국형 우주 왕복선은 저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재진입하여 호주 사막지대에 착륙하여야 합니다.
무인 우주 왕복선은 세계 중에서 비행기의 역할을, 우주에서는 우주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비행기입니다. 무인 우주인은 재사용이 가능하며 지구 궤도 중 궤도상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움직이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유인 우주에 비해 더 큰 활동과 임무 영역을 가집니다. 무인 우주기 기술은 무인 우주기를 설계,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제어, 통신, 발사 등 광범위한 요소 기술을 포함한 집약된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각국에서는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로 인한 영토 부족과 자원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로 개발 영역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영토가 좁고 매장된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우주개발 사업에 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과 관련 기반 기술이 발사체와 인공위성에만 집중되고 있어 무인 우주기의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무인 우주기 기술을 확보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우주 개발 선진국은 우주를 활동 무대로 하는 우주군을 창설하고 무인 우주선이 재진입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우주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비행무기를 개발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경우 우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무인 우주 비행체를 개발 중이거나 실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ES-9도 RERS 등에서는 우주 비행체 개발 과정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 공군에서는 X-37을 시범적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모든 무인 우주기 개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유도 제어 항법 통신열 제어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열방화 시스템의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무인 우주기가 파괴되므로 큰 비중을 두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발사 형식의 경우 발사체를 사용해 대기권을 벗어난 후 분리되는 방식과 우주기 자체가 활주로에서 이렇게 궤도까지 진입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인 우주 비행 경로의 일부가 우주를 거치게 되는 준궤도 비행을 합니다. 준궤도 무인 우주기의 경우 장거리를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하기 위해 개발되는 경우이며, 무기나 장거리 이동을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궤도 비행의 경우 우주에 있는 지구 궤도에 장시간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X-37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며, 이 방식의 경우 장시간 임무 수행을 위해서 궤도상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 전지와 태양광 발전 등의 기술을 함께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무인 우주 왕복선은 미래 우주 연구에 필요한 행성 탐사용 우주선과 스크램과 우주 비행기 등 다양한 비행체 설계와 개발을 위한 기술을 확보가 가능합니다.